50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난 날입니다. 네. 이 사고는요, 2013년 방글라데시에서 1,129명이 사망한 라나플라자 붕괴 사고 이전까지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자 수 세계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네. 그때는 저는 뭐 방송사에 있었으니까 네. 방송사가 난리가 났었죠. 산풍이 무너졌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테러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산풍이 무너졌다 이거 가지고 들어가서 뉴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가고 아니 그냥 주저앉았대 이러는 거야. 네. 그러니까 다들 뭐 어떻게 그냥 주저앉아 말도 안 돼 이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학생 때는 중학교 3학년 때가 그랬는데 부모님하고 이렇게 백화점 가서 물건 사는 그게 굉장히 기분 좋은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저게 백화점이 무너졌다니까 무섭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삼풍백화점 굉장히 고급 백화점이죠. 강남 한복판에 있는 백화점이었고. 네, 이런 사고는 다 인재입니다. 네. 사람이 잘못해서 네. 일어나는 거죠. 이보다 1년 전에 성수대교가 붕괴됐었죠. 네, 네. 정말 이때는 맞아요. 붕괴 트라우마가 있던 때예요. 이 삼풍백화점이 1989년에 서울 서초동에 세워졌는데 겉은 정말 백화점같이 번들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은 엉망진창이었던 네. 겁니다. 설계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설계할 때 4층 종합상가로 설계했는데 이걸 전문가 진단 없이 백화점 용도로 변경하면서 한 층을 더 올렸습니다. 자, 백화점이니까 물건을 많이 진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이 너무 두꺼우면 안 돼요. 굵은 기둥을 자꾸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굵기를 80cm에서 60cm로 무려 아유. 25%를 줄이고 그 속에 기둥 안에 들어가는 철근 개수도 절반으로 줄여버리고 심지어는 일부 기둥은 안 만들었어요. 공간을 아이고야. 넓게 하려고 한 거죠. 원래 5층, 한 층을 더 올린 여기는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설계를 해놓고 네. 그거 갖고 돈을 얼마나 버나 해가지고 여기를 식당가로 개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1제곱미터당 360kg 이상의 무게가 추가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나중에 보니까 삼풍 쪽에서 구청장부터 말단 공무원한테까지 뇌물을 주고 이 일을 벌인 거예요. 참. 네. 아니 이게 지금 기둥도 말이죠. 크기도 줄어들이고 안에 설근을 16개에서 8개로 줄였다는 거는 이거는 언제 무너져도 지속하지 않을 거 시한폭탄 같은 건데 이게 붕괴 조짐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조짐이 당연히 있었겠죠. 붕괴되기 열흘 전부터 식당 천장에 구멍이 뚫려요. 하루 전에는 식당가 바닥에 커다란 싱크홀이 생깁니다. 아이고. 붕괴된 그 당일날에는 식당가 기둥에 균열이 생기고 천장 바닥이 내려앉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때 영업 중단 지시만 내리고 대피만 시켰어도 건물은 무너지더라도 인명 피해는 줄일 수가 네. 있었을 텐데 그걸 안 한 겁니다. 건물이 무너지던 날 경영진이 직접 와서 균열을 확인을 했어요. 네. 그래놓고 붕괴가 명확해진 시점에서도 매출에 지장을 줄까 봐 대피 지시를 내리지 않고 영업을 강행합니다. 아, 참. 심지어 사람들보다 보석을 먼저 대피시켰다고 해요. 뭐야? 그리고 경영진은 붕괴되기 17분 전에 고객들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건물을 빠져나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날 영업 중단만 했어도 그죠.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런 대피 명령을 내렸어도 지시를 했어도 이런 대형 참사는 없었을 텐데 이게 돌아보면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네, 아주 순간에 벌어진 일인데요. 1995년 6월 19일 오후 5시 57분. 자, 지하 4층, 지하 5층으로 총 9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 붕괴되는데 단 20초가 걸립니다. 백화점 안에 있던 1,500명의 고객과 종업원이 그대로 건물 잔해에 깔려서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고요. 무차별적으로 파편이 쓰다 보니까 백화점 바깥에서 길 가던 사람까지도 부상을 당했어요. 구조대가 도착을 했는데 중장비를 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매몰된 사람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손으로 구조 작업을 했습니다. 콘크리트 더미에서 산채로 묻힌 생존자들을 일일이 손으로 구해낸 이 작업을 하면서 정말 발버둥을 쳤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그래도 살아남은 감동의 생존자들이 있었잖아요. 네, 언제나 기적이 있죠. 참사 현장 속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구조를 이어간 끝에 드라마 같은 일들이 실제로 펼쳐집니다.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구조된 3사람의 최후 생존자가 있는데 무려 11일 13일 그 마지막으로 17일 만에 구조가 됩니다. 자, 여기에 13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출된 생존자의 뉴스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참사 현장에서 피어난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가 층층이 달라붙어 숨쉴 틈조차 없을 것 같았던 곳. 그러나 그곳에도 생명의 불꽃을 끝까지 지켜낸 청금 같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숨가쁘게 이어진 구조작업. 마침내 치렁치렁 뒤엉킨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숨어있던 또 하나의 기적은 현실로 확인됐습니다. 아, 정말 이 뉴스는 감동적입니다. 네. 이렇게 희망의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 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비극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구조대가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사이에 다른 한쪽에서는 핸드백, 명품 물건, 분실물 이걸 주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막 득실거렸어요. 방치된 옷무덤 속에서 옷가지를 챙기면서 한 여성이 미소를 짓고 있는 일명 악마의 미소를 한 절두범 사진이 유명하죠. 네. 당시 그 절도로 입건된 사람만 한 400명 정도 해요. 비하지. 당시 그 담당 형사 말에 의하면은 17만 원짜리 바지를 10개나 입고 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가 전자제품, 현금, 귀금속 이런 거 몽땅 가져갔고 심지어는요. 사망자 손에 있는 반지를 빼가겠다고 손가락을 자른 사람도 있어요. 저건 참. 저 사람이 죽고 난 사고 현장에서 그 물욕을 일으킨다는 좀 말이 되는 일입니까 참. 안 되죠. 네, 근데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로 그래도 좀 어떤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뀐 게 있을까요? 네, 건물에 대한 안전평가가 실시됐고요. 119 중앙구조대가 서울, 부산, 광주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서울 양재동 시민의 숲에 이때 희생된 참사 그 위령탑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 그리고 부패가 얼마나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인지를 똑똑하게 보여주죠. 안전, 괜찮을 때까지만 괜찮은 겁니다. 늘 조심해야 돼요. 명언이시네요. 예.